어느 작은 마을의 외곽에는 오래된 공동묘지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 묘지는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몇십 년 전까지는 그저 평범한 공동묘지였지만 어느 날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묘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 사건으로 이어졌다. 첫 번째 사건은 인근 마을에서 일어났다. 한 중년 남성이 늦은 밤 공동묘지 근처에서 차를 몰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멈춰 섰다. 그는 차의 고장인 줄 알고 내려서 확인하려는데 갑작스러운 한기에 몸이 떨렸다. 그 순간 그의 귀에 알 수 없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돌아. 무언가에 홀린 듯한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로 뛰어들어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다. 그러나 그 이후로 그의 귀에는 계속해서 그 속삭임이 들렸고 결국 그는 광기에 휩싸여 실종되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공동묘지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몇몇 젊은이들은 소문을 확인해보고자 묘지를 찾았다. 그중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헬로윈 밤에 묘지에서 캠핑을 하기로 했다. 장난 섞인 도전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큰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밤이 깊어가자 무리 중 한 사람이 술에 취해 공동묘지 깊숙이 들어갔다.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나머지 사람들은 그를 찾기 위해 묘지로 들어갔다. 그들이 겪은 경험은 이제까지의 것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다. 무덤 사이를 헤매던 그들은 갑작스러운 비명소리를 들었다. 달려가 보니 잃어버린 친구가 무언가에 끌려가듯 땅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믿기지 않는 상황에 그들은 공포에 휩싸여 그곳을 도망쳤고 결국 친구를 찾지 못한 채 마을로 돌아왔다. 이후로도 비슷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공동묘지에 대한 공포는 점점 커져만 갔다. 마을 어르신들은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이곳은 본래 원한으로 죽어간 이들이 억울함을 품은 채 매장된 장소라고 했다. 그 원한이 수십 년 동안 쌓여 저주가 되었고 그 저주가 지금의 사건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었다. 결국 마을은 공동묘지를 봉인하기로 결정하였다.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 전문가들을 불러들여 묘지가 있는 언덕 주변에 담장을 세우고 출입을 금지시켰다. 이상한 사건은 잠잠해진 것 같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두려웠다. 어느 날 외지인이 그곳에 관한 소문을 듣고 묘지 근처로 찾아왔다. 그는 고고학자이자 도시 전설 연구가였다. 마을 사람들이 만류했지만 그는 묘지를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의 모습이 사라졌다. 그가 남긴 노트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그들은 아직 여기 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한다. 사람들은 그를 찾기 위해 수색대를 보냈지만 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또 다른 경고로 남았다. 그들은 묘지에 더욱 가까이 가지 않게 되었고 마침내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은 완전히 잊혀져 갔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 때면 마을 어귀에서 들려오는 속삭임만큼은 계속되고 있었으니 그 누구도 그 불길한 소리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마을의 전설로만 남은 이 공포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으며 공동묘지는 아무도 돌보지 않은 채 시간 속에 잠겨 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곳에 잠들어 있는 저주받은 원한은 언제나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밤에 산장대학교에서 방학 동안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나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산장 여행을 계획했다. 온라인에서 발견한 이 산장은 꽤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된 곳이라 자연과 함께하며 조용히 휴식을 취하기에 완벽할 것 같았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은 그곳에는 모바일 신호가 닿지 않는다는 것과 전기도 일시적으로만 공급된다는 사실이었다. 우린 여름 끝자락에 늦은 오후 해가 질 무렵 산장에 도착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무성한 나무들과 우거진 덤불이 우리를 맞아주었고 산장 자체는 예전의 영광을 잃어버린 듯한 낡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여행과 모험의 설렘에 들떠 있었기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우리에겐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처음 며칠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산장 생활을 즐겼다. 아침에는 인근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고 저녁이면 캠프파이어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던 어느 날 낮 동안 피곤했는지 나는 잠깐 우우잠을 자고 있었다.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상태에서 눈을 뜬 나는 낯선 여자가 내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흰 옷을 입고 창백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순간 숨이 멎을 듯한 공포가 찾아왔고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 여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친구들은 내가 피곤해서 이상한 꿈을 꿨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은 후 이상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침묵의 순간에 우리는 모두 그 산장 어딘가에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다음 날 밤 우리는 다시 모닥불 주위에 모여 둘러앉았다. 그런데 바람이 갑자기 불면서 창문이 강하게 열렸다. 그 순간 예전에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 귀신 이야기들이 스쳐 지나갔고 누구도 말할 필요 없이 우리 모두가 어떤 존재가 있다고 느꼈다. 불안한 기분을 떨치기 위해 빠르게 자리에 들었지만 그 밤은 길고도 고통스러웠다. 산장 밖에서 나는 수많은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고 벽을 긁는 소리까지 들렸다. 아침이 되자 고요함이 찾아왔지만 한 명이 공포에 질려 한밤중에 기묘한 꿈을 꿨다며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그 여자가 자신의 방에 방문해서 처음 봤던 모습 그대로 가만히 서 있었다고 말했다. 그제야 나는 내가 본 그 여인과 같은 사람일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일행 중 누군가 산장을 떠나자고 할 때마다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무언가가 발을 붙잡는 듯 넘어지거나 문이 잠기거나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반복되었다.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었다. 결국 일주일이 되던 날 우리는 서둘러 산장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떠날 준비를 하던 중 마지막 밤에 나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 창백한 여인은 산장 문 앞에 서 있었고 그녀의 입에서는 미묘하게 돌아가지만 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나를 부르는 친구들의 소리에 반응했고 그 여자는 이내 문제의 꿈처럼 사라져버렸다. 우리는 함께 마지막 용기를 내 산장을 빠져나왔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그때까지 막혀있던 신호가 들어왔고 우리는 호흡을 가다듬었다. 산장을 멀리 떠나며 우리는 누구도 정확히 그날의 사건을 설명할 수 없었고 각자의 마음속에 남는 미스터리로 남았다. 후에 우리는 그 산장에 대해 알아보는 동안 오래된 전설 중 하나를 발견했다. 오랜 시간 전 그곳에 혼자 살고 있던 한 여인이 산장에서 사라져버렸으며 사람들이 그녀의 영혼이 여전히 산장을 떠돌고 있다고 믿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여행 이후 우리는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하기 꺼렸지만 그 경험은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었다. 이후로 우리는 산장 여행은 물론 흩날리는 낙엽 소리에도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분명히 상상력과 문학적인 요소로 만들었지만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런 스트레스 해소용 공포썰들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종종 현실 세계와 비현실의 경계를 흐리기도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서울의 번잡한 도심 속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온 지연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녀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 조용하고 가격도 저렴한 이 아파트에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곳은 외관상으로는 조금 낡았지만 들어서자 고풍스러운 분위기 속에 아늑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며 며칠이 흘렀고 지연은 점점 이곳 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잠에서 깬 지연은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본래 조용한 주변 환경 탓에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이 소리는 그동안 경험했던 것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손톱으로 무언가를 긁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 그것도 바로 침실 벽 너머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위층에서 나는 소리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이 소리는 매일같이 밤 12시만 되면 정확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너무나도 불안해졌고 결국 관리실에 찾아가 이웃 주민들에게 이 문제를 물었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갸웃하던 관리인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일정 층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소리 때문에 이사를 가는 사람이 꼭 있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관리인의 말을 듣고 나서 더욱 불안해졌지만 이사를 가는 것은 경제적으로 무리였기에 그대로 지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은 평소처럼 깊은 밤 잠에서 깨어났고 이번에는 낮고 흐느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공포에 휩싸인 그녀는 불을 켜고 아파트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별다른 점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소리의 종류가 다양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긁는 소리, 흐느끼는 소리, 그리고 가끔은 누군가 문 밖에서
휘파람을 부는 듯한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지연은 이제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고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은 지연의 이야기를 듣고는 혹시 그 이유가 그 아파트에 얽힌 무언가에 있지 않을까 하는 공포스러운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한 친구들은 함께 모여 인터넷과 각종 자료를 뒤적이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파트가 지어진 초기 단계에서 이상한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바로 지연이 살고 있는 층에서 공사가 진행되던 중 한 건축 노동자가 사고로 떨어져 사망했으며 그 교체가 아파트에 한 방에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붙박이 되어 그 노동자의 영혼이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도 해결책이 없는 지연은 더욱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잠시 친구네 집으로 가서 지내기로 했고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삿짐을 옮기던 날 우연히 떨어뜨린 후레쉬에서 불빛이 비춘 곳에서 벽에 깊게 캔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고 비명과 함께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 이후로 지연은 그 아파트에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집에서 안정된 생활을 찾았지만 간혹 깊은 밤에는 여전히 그때의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아 뒤척이곤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 한복판에서 사라지지 않은 소문으로 남아 후에 그 아파트로 들어간 새로운 입주자들 사이에서도 은연중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괜스레 서로에게 밤 12시에는 조용히 하라는 농담과 함께 그 소리를 마치 귀신 담배와 같다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인터넷 게시판과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나가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무서운 경험담을 떠올리며 각색된 형태로 이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렇게 지연의 이야기는 전설로 남아 낡고 오래된 아파트의 비밀스러운 공포 이야기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